자, 첫 번째 타자. 8월 22일 넷플릭스가 우리를 1980년대 한국 영화의 심장부 충무로의 화려함과 그 이면의 어둠 속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에마입니다. 이 작품 그냥 평범한 시대극이 아닙니다. 스타일리시한 범죄, 스릴러, 독점과 첩보 액션 유령을 만든 이혜영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작이죠. 감각적인 비주얼과 입체적인 캐릭터 조형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인 만큼 에마가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닐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향한 통렬한 폭로에 가깝죠.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 시원하게 뒤집는다라는 태그라인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저항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 정이란 역을 맡은 대체불가 배우 이한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립각을 세울 충무로의 생존왕 제작자 구중호 역의 진성규, 그리고 휘란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만만한 신의 신주의 역의 방효린이 합류해 팽팽한 긴장감을 예고합니다. 이 장면 하나로 작품의 핵심 갈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휘란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상품화에 맞서 싸우는 당대 최고의 스타죠. 이혜영 감독은 이 작품이 단순히 노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서 한 예술가의 자존심과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임을 첫 장면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새로운 에마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오디션이 열리고 그곳에서 야신과 신주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따르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내쳐질 수 있다는 당시 충무로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죠. 제작자는 단순히 그녀를 교체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연으로 강등시켜 같은 작품에 머물게 함으로써 계산된 모멸감을 안깁니다. 주연은 그저 야망 넘치는 신인이 아니라 휘란과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인물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기꺼이 그 시스템의 룰을 따르려는 인물이죠. 시스템에 저항하는 여자와 그 시스템을 마스터하려는 여자, 이 두 사람의 팽팽한 관계가 바로 에마의 드라마적 심장부입니다. 과연 둘은 끝까지 적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진짜 적의 맞서 연대하게 될까요? 예고편은 이 질문을 던지며 영리하게 막을 내립니다. 강인하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서사를 사랑하는 분, 이혜영 감독의 세련된 연출과 이한이, 진성규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보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시청해야 할 작품입니다. 에마는 8월 22일 오직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Because they're lonely. 이 작품은 셀린 송 감독이 A24와 다시 한번 손잡고 내놓는 모두가 기다려온 두 번째 장편입니다. 패스트 라이브즈가 운명과 인연에 대한 섬세하고 영적인 탐구였다면 머티리얼리스트라는 제목부터가 훨씬 더 날카롭고 냉소적인 시선을 예고합니다. 이건 만약에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인데? 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는 뉴욕의 상류층 전문 매치메이커 루시를 따라갑니다. 사랑을 비즈니스처럼 다루는 그녀가 부유하고 완벽해 보이는 고객과 가난하지만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삼각 로맨스입니다. Nothing over 20 BMI. I don't want someone who likes cats. I'm trying to settle For a tall drinker with a salary over 500 grand. always. You know how to do the math, don't you? 이 대사들은 그녀의 세계관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루시에게 사랑은 숫자와 스펙 그리고 타협의 게임, 즉 직업입니다. 이는 실제로 매치메이커로 일했던 셀린 송 감독의 경험에서 비롯된 설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을 키와 수입 같은 조건으로 환원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영화는 말 그대로 사랑의 계산법을 탐구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머리와 가슴의 싸움이라는 고전적인 딜레마를 현대적이고 냉소적인 필터로 걸은 것입니다. 파스칼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논리적인 선택을, 에반스는 혼란스럽지만 어쩌면 더 진실된 감정적인 끌림을 상징합니다. 이 갈등은 남자친구랑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라는 루시의 대사 한마디에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로맨스를 단숨에 현실로 끌어내리는 잔인할 만큼 현실적인 대사죠. 셀린 송 감독은 패스트 라이브즈에서처럼 또 한 번 선택과 갈라진 길이라는 테마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 라이브즈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조용한 슬픔을 그렸다면 머티리얼리스트는 두 개의 가능한 미래가 현재에서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머티리얼리스트는 우리 시대를 위한 날카롭고 재치 있으며 고통스러울 만큼 정직한 로맨틱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위와 안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 역시 우리가 소유해야 할 또 하나의 자산일 뿐일까? 90년대 스타일의 스마트한 로맨틱 코미디를 기다려온 분, 혹은 이 세 명의 엄청난 배우들이 빚어내는 복잡한 캐릭터 드라마를 보고 싶은 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I need you so badly. Yeah, I'm desperate. Can I get your autograph? I only signed my name in blood. I would expect nothing less. I never said it was my own blood. 작년 그녀는 춤 하나로 우리의 어두운 심장을 저격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음울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웬즈데이 시즌 2가 넷플릭스로 돌아오며 미스터리는 이제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합니다. 시즌 2는 모든 면에서 판을 키웁니다. 공식 예고편은 새롭고 등골 오싹한 초자연적 미스터리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학교에 나타난 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고편이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마침내 가장 큰 미스터리, 즉 아담스 패밀리 그 자체의 비밀을 파헤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시즌 1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친구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얽힌 죽음의 예언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대사는 전형적인 오해를 유발하는 장치입니다.
웬즈데이의 행동이 죽음을 초래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웬즈데이 자신이 죽는다는 의미일까요? 이 모험이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Secrets are the bedrock of the Addams family. I know what those tears mean. What did you see? 이 대사는 시즌 2의 방향성을 확정합니다. 이번 시즌에 괴물은 없습니다. 대신 아담스 가문의 역사 깊은 비밀 속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그들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 비밀이 네버모어의 새로운 위협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웬즈데이의 임무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이 장면은 팬들을 안심시킵니다. 더 어둡고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웬즈데이는 여전히 재치있고 혼돈을 즐기는 아웃사이더라는 것을요. 디가 두 개인 아담스라는 대사는 그녀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다시 소개합니다. 병적이고 똑똑하며 대체 불가능한 아이콘 그 자체죠. 배경음악으로 오페라의 유령이 사용된 것 또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웃사이더, 집착, 그리고 거대한 외면 아래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라는 테마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더 복잡해진 미스터리, 더 높아진 감정적 위기, 시즌 1에 열광했던 수백만 명 중 한 명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처음 보는 분이라도 팀 버튼의 감성이 주입된 가족 미스터리와 제나 오르테가의 압도적인 매력만으로도 채널을 고정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You're vacationing in an old crooked cops and one woman who controls. Didn't take your family there, did you? You wanted to de-escalate the situation. Yeah. 세상에서 가장 평범해 보였던 그 아저씨 기억하십니까? 고양이 팔찌 하나 때문에 박살 내버렸던 전설의 회계감사원 허치 맨셀. 2021년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가 마침내 돌아옵니다. 8월 15일 개봉하는 노바디2입니다. 예고편은 허치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가족 휴가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며 난 싸우지 않을 거야. 휴가 중이거든 이라고 다짐하죠. 하지만 그의 다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의 딸에게 시비를 걸자 허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말로 해결해라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먹은 이미 날아가고 있죠. 이 장면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허치 맨셀에게 평범한 가장의 삶이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과 같다는 것을요.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허치가 가족을 데려온 휴양지는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마약과 부패 경찰이 들끓던 범죄 조직의 소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인물, 바로 샤론 스톤이 연기하는 새로운 빌런 랜디나가 등장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놈을 찾아내 초토화시켜라는 그녀의 명령 한마디에 허치의 휴가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는 또다시 가장 최악의 장소에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나타난 겁니다. 티모 차얀토 감독의 액션 스타일이 폭발합니다. 맨몸 액션은 물론 자동차 추격, 총격전까지 1편보다 훨씬 더 커진 스케일과 강도를 보여주죠. 특히 가서 이 빌어먹을 상황을 해결해라는 말을 듣고 적진으로 향하는 허치의 모습은 더 이상 그가 과거를 숨기는 아무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가장이죠. 이 휴가가 끝나면 우린 진짜 휴가가 필요할 거야 라는 대사는 이 영화가 선보일 살벌한 액션과 블랙 코미디의 조화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노바디2는 단순히 전편의 성공을 답습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존 윅의 세계관을 만든 작가와 인도네시아 액션 마스터의 만남을 통해 더 강렬하고 더 스타일리시하며 더 예측 불가능한 액션 스릴러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가족을 건드리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원초적인 공감대를 극한의 액션 쾌감으로 풀어냅니다. 이 영화는 올여름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의 분노 게이지가 다시 폭발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